15시간이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 절대 영어 시간입니다. 자, 도입 5번째입니다. 한국 영어 학습에 7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착각이 있는데 대한민국 영어는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죠. 다시 한번 보면 자, 한국 영어의 대단한 착각. 영어 학습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를 한국 영어는 완전히 몰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7착이라는 규정하고요. 7착이라고 규정하고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스페링 외우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외워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스페링을 외우고 있었죠. 자, 논리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냉장고라는 단어를요, 레프리제레이터 영어 말고요. 우리말로 냉장고를 우리가 익힐 때 어떻게 익혔죠? 만약에 이거를 스페링으로 외운다 그러면 어떻게 외우는 거죠? 니은에다 에다 이은에다 지읒에다 아에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스페링 외우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기가 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그 어떤 사람도 이거를 스페링으로 외운 적이 없죠. 어떻게 외웠을까요? 소리 나는 대로 음절을 소리 나는 대로 받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듣고서 귀로 듣고서 쓰는 연습을 했죠. 냉장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느 언어든지 간에 스페링 외우는 거 소리로서 근사치로 점점 정확하게 해가는 거죠. 자, 우리는 student, student를 그렇게 외웠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스페링 외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죠. 자,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6학년 아이들한테요, 학생들한테 일로 와봐. 자, 여기 앉아봐. 아, 통신이 영어로 뭔지 아니?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는 거야. 통신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야. 네, 커뮤니케이션이야. 한 번만 더 따라해 볼래? 네, 커뮤니케이션이야. 너 이거 영어로 써봐. 하니까 이 아이 깜짝 놀라요. 펄쩍 뛰는 거죠. 스페링을 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써요? 스페링부터 알려주셔야죠. 아니야, 나 쓸 수 있어. 6학년이면 이제 요즘 초등학교 뭐 1학년부터 영어를 하니까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감은 있지 않습니까? 음가에 대한 감. 자, 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하는 건 부르는 것만 써봐. 컴만 써봐. 네, 커뮤니케이션을 냉장고처럼 나눠서 들려준 거죠. 컴만 써봐. 네, 컴이요. COM이요. 네, 뮤 써봐. 네, MU요. 니 써봐. 네, NI요. K 써봐. K 여기서 좀 망설이더라고요. 망설이란다는 대목이 좀 중요합니다. 이따 이걸 상기시킬 때가 있습니다. 네, K요. CA요. 뭐 이걸 K라고 썼다고 치고도요. 틀렸다고 생각해도 이 부분에서만 틀리는 겁니다. 셔는 뭐죠? 네, 셔는 다 TI-1이죠.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될 거를 뭐라 COMMUTION 이렇게 외울 수 있냐고. COMMUTION 거의 근사치로 써지는 걸 갖다가 커뮤니케이션 쓰면 될 걸 갖다가 왜 COMMUATIO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웠냐 이거죠. 잘못된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커뮤니까지는 쉽게 딱 맞아떨어져요. K 부분이 알파벳 K 같기도 하고요. 그죠? C 뒤에 A가 올지 E가 올지 O가 올지 어렵잖아요. 어느 자음과 어느 모음의 결합체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음절에 따라서. 그럼 우리말은 안 그런가 볼까요? 자, 우리말도 냉장고를 어떤 아이는 어이를 쓸 수 있습니다. 냉하고요. 그러면은 엄마나 선생님들이 입까지 크게 벌리면서 이건 냉하고 냉장고야 하면서 음의 비유를 해주죠. 모음의 비유를 해주죠. 냉과 냉의 차이를 엄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이가 틀리다 보니까 어제 언어학 박사가 돼가지고 냉은 갑자기 냉정하게 크게 돌리는 것처럼 그죠? 냉은 작게 입을 벌리는 것처럼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스페링은 절대 외우는 게 아니고요. 소리 나는 대로 익히는 겁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소리 나는 대로 익혔듯이요. 소리 나는 대로 익혔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유치원 때부터요. 저는요, 이거를 연구한다면 너무나 몸서리쳤어요. 왜? 스페링 외우는 게 대한민국 영어를 망쳐버린 주범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듣기를 스페링 외우는 게 망쳐버린 거예요. 이 역학관계가 궁금하시죠? 영어에서요, 말하기와 듣기의 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몇 대 몇이면 좋겠습니까? 제가 학과 습의 비율을 했듯이 말하기와 듣기 비중을요, 제가 수치상으로 굳이 제가 개인적으로 둔다면 전 100대 0이라고 해보고 싶죠. 저 개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소원이 뭐냐면 다 들을 수 있다면 영어 말 한마디 안 해도 좋겠어요. 그만큼 듣는 게 절대적인 겁니다. 영어에서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 사회에서요,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살아가요. 과묵하다고 치고, 과묵해서 말한다고 치고, 말 절대 하루 중에 한마디도 안 한다고 치고, 뭐 뉴스 볼 수 있죠, 드라마 볼 수 있죠, 코미디 볼 수 있죠, 상대방이 말하는 거 다 들으니까 행동할 수가 있죠. 근데 말은 못하는데, 듣지는 못하는데 말만 따발따발 잘해. 이거는 안 됩니다. 미국 사회에서 절대 못 사는 거죠. 뭐 상대방이 말은 뭘 말하는지 모르는데요. 근데 이 심각하게 근데 굳이 비율을 둔다면 1대 99라고 하고 싶어요. 듣기에 99, 말하기에 1을 주고 싶은 게 저의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근데 99를 들으려면 1, 말을 걸어야 들리기 때문에 1이 또한 99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 말하는 게. 그런데 스페링 외우는 게 왜 듣기를 멈췄을까요? 자, 스페링을 외우다 보니까요, 듣질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스펠 외우지 말고 소리 난 대로 익혀라고 그랬잖아요. 소리 난 대로 익혀. 유치원 때부터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스쿨 소용없어요. 미국 사람 발음으로 스쿨 하는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연습했어야 되는 거예요. 틀리면서. 그래서 가장 나쁜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스페링을 쓰세요가 가장 나쁜, 제가 볼 때 문제 보니까 나쁜 시험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 소리 난 대로 받아 적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딕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받아 적어 보세요. 이걸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들었어야 될 걸 안 듣고 영어 박사학위를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안 되는 게 듣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얼마나 심각해요? 스페링 외운 착각이 대한민국 영어의 99%의 듣기를 멈추게 한 주범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착각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해석하기. 자,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문장을 해석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라고 말하겠죠. 절대 그게 틀렸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착각을 했던 거죠. 자, 이 문장이 있습니다. The lady goes to Lotte Hotel in Busan at midnight by red car in red dress to meet her lover. 자, 이 문장을 해석하려면요, 주어 the lady 숙녀는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녀의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차를 타고 자정에 부산에 있는 호텔로 간다. 해석 잘 됐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00년 영어 역사를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뜨린 게 바로 해석학입니다. 앞에 스페링 외운 거하고요. 해석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해석을 했던 게 심각한 문제죠. 해석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말과 영어의 동사의 어순이 다릅니다. 우리말은 동사가 맨 뒤에 있습니다. 영어는 주어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the lady 숙녀는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오는 습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서 동사로 찍어야 됩니다. 간다 이렇게요. 이게 어떤 심각한 문제냐면 이미 책으로 나와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활자로 나와 있는 거는 뭐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상관이 없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외국인이 영어로 나한테 내 귀로 들려준다고 했을 때, 예? 외국 사람들이 앞에서 말합니까? 뒤에서부터 말합니까? 앞에서부터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완전히 정반대 대칭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듣질 않게 된 겁니다. 스페링 외운 게 어려서부터 단어 하나를 듣지 않았던 것처럼 문장 정체를 놓고 볼 때는 우리는 영어를 듣는 습관을 아예 해석한 게 져버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뭐 무슨 종합영어, 무슨 기본영어 다 나름대로 훌륭한 책입니다. 영어를 해석하는 데는 훌륭한 책인데 그게 반대 역작용을 갖다 준 거예요. 뭐예요? 듣지를 않게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앞에서부터 들리는 대로, 책을 읽으면 읽는 대로 느낀다. 느끼는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느끼는 연습. 한번 같이 느끼는 연습을 해볼게요. 한 문장씩 한 소절씩 제가 끄집어낼 테니까 우리말로 크게 외쳐보십시오. 그걸 느낀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끼기만 하는 겁니다. 자, the lady 뭐죠? 숙녀는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goes 간다. 자, 그 다음에 또 롯데 호텔로 in 부산에 있는, 그죠? 느낌이 오죠?
at midnight, 자정에. by red car, 빨간 차를 타고. in red dress, 빨간 옷을 입고. to meet, 만나러. her lover, 그녀의 애인을.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스톱. 절대로 느낌이 오면 거기서 스톱해야지. 그걸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뭘 정리를 합니까? 상대방은 나한테 KTX 속도로 말을 하는데 그럼 저도 그 속도를 따라가면서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느낌을 떠듬떠듬이라도 영어로 말하면 좋겠죠. 즉 어떻게 하면 된다? 절대로 해석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껴라 하는 게 저의 두 번째 착각이라는 논리입니다. 자, 해석한 게 어떤 우리나라에 역작용을 줬다고요? 듣지를 않게 한 겁니다. 그 중요한 99대 1에 듣기를 멈추게 한 게 스페링 외우기 하고 해석하기인 거죠. 착각이 맞죠? 자, 다음 세 번째 발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어 발음 신경 써야 될까요? 안 신경 써야 될까요?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신경 써야죠. 전 반대로요. 절대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외국어는요. 영어 발음 신경 쓰면서 못합니다. 겁나서 못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미국인하고요. 일본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이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미국인 친구는 우리 집에 이제 제가 저녁을 준비했는데 이 친구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는 말이 나 밥 먹었어요 하면서 들어왔어요. 밥 먹을 필요 없다 이거죠. 일본인 친구는 나도 밥 먹었으문이다 하면서 들어왔어요. 자, 발음으로 보면 우리가 영어 할 때 콩글리시랑 똑같은 거죠. 그죠? 콩글리. 미국은 미국식으로, 일본은 일본식으로 우리말을 발음한 거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외국인이, 미국인이 우리말을 미국식처럼 하는 거 나쁜 겁니까? 자연스럽잖아요. 오히려 매력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 일본의 어조로 우리말을 배우잖아요. 자연스럽고 매력 있잖아요. 오히려 귀엽고요. 맞습니다. 외국어는요. 각 나라의 억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민족은 콩글리시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저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콩글리시 계몽주의자가 될 겁니다. 영어로 발음할 때 콩글리시로 해라. 이건 국가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다. 자존심이 있다면 그냥 콩글리시를 떳떳하게 하란 얘기예요. 죄스럽게 하지 말고 떳떳하게. 그게 문제죠. 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엄마가요, 초등학교 자녀 5학년한테 이런 으름장을 놉니다. 너 얼마나 영어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L 사운드, R 사운드 그걸 아직도 구별 못하니? 라고 한 번만 으름장을 놓으면요, 이 아이는 평생 입을 닫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영어 발음을 해요? 언어라는 건 거침없이 말하는 게 언어입니다. 서로 저 자신도 R 잘 몰라요. 그걸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어눌하게 말해도 우리가 알아듣듯이요.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 행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문 사설을 보면 눈에 보이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행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행간이라고 그러죠. 제가 말하는 것도 행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뭐죠? 지금 발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발음을 지적을 하면은 용기가 죽게 되는 용기를 얘기합니다. 발음이 중요합니까? 용기가 중요합니까? 발음을 신경 써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거침없이 따발따발 말하는 게 중요하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발음을 무조건 극찬만 해주십시오. 자신 있다. 발음은 나중에 저절로 되는 게 발음입니다. 적당히 내가 살아가는데 지쳐서. 저 김양섭 원장인데요. 김양섭이 제임스 흉내 낼 게 아니죠. 영어 한다고 그래서. 뭐하러 제임스 흉내래요. 김양섭의 어조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절대 영어는 뭐 발음을 완전히 도외시하네? 안 그렇습니다. 발음의 타이밍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발음은 신경 써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떠듬떠듬이라도 영어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문장 조합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다음부터 발음을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문장 조합도 안 되면서 발음 하나하나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발음 타이밍은 언제요? 영어로 문장 조합이 가능할 때, 그죠? 그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리고요, 문장 조합이 가능하잖아요. 너 어제 뭐 먹었어? What did you eat yesterday? 떠듬 됐어요. 이 다음부터 발음은 어떻게 빨리 많이 말하는 연습을 하면 연음이 저절로 형성돼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What did you eat yesterday? What did you eat yesterday? What did you eat yesterday?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죠?
연음 저절로 많은 문장을 빨리 말하면은 연음이라는 게 뭐냐면 I don't know를 미국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I don't know 이렇게 우리도 I don't know를 빨리 10번만 말 I don't know가 저절로 됩니다. I am going to America를 미국 사람은 I'm gonna America, I'm gonna America, I'm gonna라고 그래요. I am going. 이것도 빨리 말하면 저절로 되는 게요. 물론 단어 하나에 따라서 긴 단어 accent, present, accent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는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액센트 단어를 외울 때 액센트를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해 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는 단어 자체하고 액센트를 제대로 하는 거하고는 버금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발음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죠. 거침없이 그래야 자신 있게 재밌게 영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발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해야 된다는 착각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 단어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우문도 이런 우문이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외우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뭐 father, mother 이 정도도 모르면 그거는 외워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단어면 차고 넘칩니다. 어른들이요. 다시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단어장을 짚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요.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저 22,000 vocabulary 22,000 다 외웠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외우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굉장히 답답하게 여겼죠.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그래 22,000 외웠어? 이분은 수고했다 그랬죠.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그럼 너 한번 영어로 말해보자. 너 어제 뭐 먹었니?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 못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천만 단어도요 문장화가 될 수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법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단어는 절대 지금 외우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뭐 father, mother, book 이 정도 알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문장의 골격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잠실벌에 가면 125층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단어라는 건 뭐냐면 롯데타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재료를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형광등까지. 만약에 그 건물을 125층을 지을 때 만약에 재료를 쌓아놓는다면 잠실에서 송파를 거쳐서 남한산세까지 아마 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야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가면서 재료 쌓아놓은 거 봐서 하나도 없어요. 근야적장에 뭐 철골 근만 있었겠죠.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일단 그 건물이 올라갈 땐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격이 먼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문장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골격을 먼저 익히는 겁니다. 자, 125층 골격만 뼈대만 이렇게 올라갔어요. 뼈대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는 그때 콘크리트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갖다 부으면 되는 거고요. 유리면 유리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구조라는 건물의 구조. 그러면 언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의 골격을 먼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절대 영어에서 앞으로 배우고 말하게 되는 6P라는 겁니다. 문장의 골격을 아마도 세계에서 최초로 영어 문장의 골격을 미국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인 이 김양석 원장이 잡아낸 거라고 지금은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박사님들은 제가 교만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노벨상감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언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각 나라 언어 서술어에 따라서 영어 문장은 6개 패턴밖에 없다는 걸 잡아낸 거거든요. 그 중에 2 패턴만 갖도 영어 회화가 자유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P를 먼저 익힌 다음에 의사들은 의학용어, 군사들은 군사용 그때 가서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6P의 영어 골격을 모르면서 아무리 수천 단어를 외워봐야 의학용어 뭐가 되겠습니까? 일주일 뒤에 어느 의사님이 학회에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 근데 영어 골격을 모르면서 수천만 단어 외워. 그 문장 조합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6P를 알면 한 100여 개 단어만 갖고도 얼마든지 20분 동안 30분 동안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어는 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요? 6P라는 문장의 골격을 먼저 내 걸로 안착을 시켜놔야 되는 겁니다.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이 있은 다음에 함수 방정식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린 지금까지 단어에 대해서 지나친 착각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 외우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저도 무슨 생활 영어 대학 때 많이 외웠어요. 뭐 10권 달달달 외웠어요. 영어의 기본적인 골격은 잘 모르면서. 그 외국에 나가서 싹 써먹으려고 한 문장도 못 써먹었습니다. 왜 못 써먹었어요? 그 문장을 써먹으려면 그 문장을 써먹을 환경을 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환경을 기다리든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통문장 외우기 많이 있었죠. 제가 볼 땐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 골격을 한다면 외우면 도움이 돼요. 골격을, 식스피어는 골격을 안다면 도움이 되는데 식스피어의 골격을 모르면서 외우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써지지가 않아요. 기억도 안 날 뿐더러. 자, 영어 문장 외울 뿐이 아니라 자, 절대 영어 특강을 들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15시간 만에 전혀 영어가 안 됐던 아이가 영어로 그 어떤 우리말도 영어로 착착 나옵니다. 이 절대 영어 15시간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수천만 문장을 외울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말에도 영어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식스피어를 통해서 어떤 한국말이든 영어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김양수 원장의 어떤 6번째, 5번째 착각, 영어 문장 외운 착각에 대한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번째, 엄마들이시여. 물론 엄마들 중에는 아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의 영어를 발전을 위한다면 반드시 엄마가 영어로 돼야 됩니다. 네? 엄마가 집에서. 근데 지금까지는 그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생활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는 안 되고 아빠는 안 되고 애들 학원에만 봐. 학원에서 얼마 동안 있어요? 그것도 한두 시간 있다가 집에 와서 우리나라 언어 사회, 한국어 언어 사회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식스피어라는 건요. 가정에서 부모가 영어를 하면 좋은 그 툴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식스피어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말 서술에 따라 6개 패턴 하는 것을 엄마가 먼저 인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식스피어로 자녀를 이끌면 집 안에서 얼마든지 언어적인 서로 틀리면 어때요? 틀려가면서 서로 애들이 때로는 고쳐주고 엄마가 또 고쳐주고 이래가면서 굉장히 가정의 밥상머리에서의 교육도 될 것이며 가정에서의 언어 생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시여 아이들의 발전을 위한다면 엄마가부터 영어를 하십시오라는 게 저의 논리죠. 지금까지 엄마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한 거에 대한 착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원어민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원어민에 대해서 심각한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MB정부 들어서부터죠. 원어민 정책이 있었어요. 10수년 세월 동안 아마도 수백조의 혈세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 보람이 있었으면 안 날아간 건데 지금 원어민 정책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로 되어 왜 그럴까요? 효과가 없었던 거죠. 전국적으로 무슨 영어 마을 무슨 말이냐고 굉장히 많았어요. 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기 좋았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냥 단체로 50명, 60명 반 학생들이 그냥 가서 때르지요. 가서 뭐만 봐? 쇼만 본 겁니다. 쇼. 하나도 영어에 도움이 안 돼서 왜 그럴까요? 원어민에 대한 착각을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영어, 우리말을 못하는 원어민들은요, 한국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요만큼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어 선생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어라는 건요, 양국의 언어를 같이 알아야만 한쪽 언어를 한쪽으로 비교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제 대학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김 원장, 나 베트남에 가서 한국어 선생이나 할까 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전 절대 한국어도 출판해 놨거든요. 자네 그러면 베트남 말 잘 아나? 그러니까 몰라. 그래서 애끼 사람아. 언어라는 것은 양국의 언어를 같이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죠. 우리말을 모르면 절대로 영어 원어민인데도 우리 영어를 이끌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를 다른 쪽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쪽이 아니라 어떤 쪽으로 가르쳐요? 이거는 권투 도장에서 답이 있었습니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다음 원어민은 사지선다형 중에 누굴까요? 관장일까요? 코치일까요? 선수일까요? 스파링 파트너일까요? 스파링 파트너였던 겁니다. 스파링 파트너로만 쓰는 게 원어민들입니다. 내가 영어가 어느 정도 안 됐어. 그냥 그렇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들한테 뭘 배우는 게 절대 아니고 내 있는 거를 그들 앞에서 한번 끄집어 내보는 용도밖에 안 되는 게 원어민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즉 원어민은
선생이 아니라 스파링 파트너로 역할을 정확히 했으면 그쪽으로 쓰면 되겠죠. 그럼 어느 시점부터는 원어민이 우리 한국인 영어 선생님보다 훨씬 필요해요. 어느 시점부터 원어민을 만나야 될까요? 그걸 몰랐던 거죠. 원어민은요 어떤 시점? 원투로 말하면 내가 스텝도 밟을 줄 알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어로 어느 정도 스파링 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영어로 질문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이.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걸 안 했던 거죠. 그래서요. 유학원과 유학원들 사이에는 어떤 음모가 있다.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너희 학원 이번에 생체 실험 몇 명 보내?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관장애든 읽으마냥 이렇게 있다 오는 거죠. 왜? 영어로 질문을 못하면 뭐든지 질문을 함으로써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건데 그걸 준비 안 하고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는 영어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틔우는 영어 학습이 없었던 거죠. 절대어에서 그걸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6PA 이거죠. 6가지 패턴. 자, 그러면 떠듬이라도 일단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겠죠. 뒤에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안 들려요. 안 들릴지라도 자꾸 하다 보면서 들리면서 영어가 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하면서 야 내일 우리 어디서 만나서 우리 뭐 하자 내가 밥 사줄게 하면서 그 영어로 언어권이 생활권을 같이 많이 접하면은 영어가 저절로 슬슬 트기 시작하는 건데 영어로 질문을 못한다. 그럼 상대방은 우리한테 질문을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어민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착각이 뭐였죠? 첫 번째 스페링에 대한 착각이죠. 절대 스펠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한다? 스페링 외우지 말고 소리 난 대로 익혀라 이거죠. 스펠 외우지 말고 소리 난 대로 익혀라. 자, 두 번째 해석에 대한 착각이죠. 영어 해석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껴라 이거죠. 느껴라. 세 번째 발음이죠.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말해라. 그죠? 발음은 영어 문장 조합이 가능할 때부터 시작하자. 그죠? 네 번째 단어에 대한 착각이죠. 영어 단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문장의 골격을 먼저 익혀라. 그죠? 다섯 번째 영어 문장 외우지 말고 6PA를 통해서 어떤 한국말이든지 영어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엄마들이 시험 자녀의 영어를 원한다면 자녀의 영어 발전을 원한다면 엄마가 먼저 6PA를 익혀서 자녀와 더불어 같이 생활권에서 영어를 틔우자 이거죠. 일곱 번째 원어민에 대한 착각. 원어민은 6PA를 통해서 내가 영어로 질문이 가능한 다음에 영어를 하는 거다. 원어민을 접하자 이런 거죠. 좀 도입 부분이 가장 긴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착각 7가지 7착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했고요. 자, 그래서 절대 영어가 일반 영어를 다 더해도 절대 영어가 훨씬 더 무게감이 나갈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할게요. 이건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자의적인 판단이기보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자, 산무, 삼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영어는 산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이 없죠.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하나씩 다시 한번 곱씹어 볼게요. 자, 습의 세월이, 습의 패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영어는 없는데 절대 영어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된다는 게 6PA가 없었는데 절대 영어는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포괄적으로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는데 절대 영어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7착을 더하면 일반 영어는 3무 7착 속에서 지금 있는데 절대 영어는 3류 7정으로 바로 잡으죠. 그래서 수십 년을 해도 영어가 안 됐는데 15시간이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 근데 15시간은요. 학생들의 그 순발력 기준입니다. 순발력이 이렇게 차이 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영어 혁신이라고 저는 절대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서 드리고자 합니다.